우리가 창업의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그 정말 온화의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에 특별한 비방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다섯 용사의 비밀은 평범한 아니 모자란 국수집 배달부 출신 배불뚝의 판다포가 용의 전사로 변신해가는 인생의 반전이 있는 유쾌한 영화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용문서를 구해 펼쳐보니 비법은커녕 백지에 거울만 붙어 있었습니다. 포는 용문서를 빼앗으려는 악당 타일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특별한 비방은 존재하지 않아. 오직 너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온 포에게 국수명장 아버지가 역시 같은 말 해줍니다. 너에게 말해줄 게 있는데 실은 국물의 비법은 따로 없는 거야. 용문서의 비전과 국물의 비법은 똑같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이 용의 전사 국수장인의 비결입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의 반짝 효과를 보는 리더십의 비방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자기다움, 내면의 소리에 충실한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동양에서 리더의 필수 자질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덕입니다. 덕은 원래 얻을 득과 통하는 말입니다. 덕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내면 통제력과 이타심을 얻음으로써 저절로 몸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창문 너머로 기웃거리기보다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성찰하고 수양함으로써 내 안의 나를 깨우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에게 그 비결을 들어보면 의외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외부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의식 못지않게 내면의 소리, 자신만의 작전 타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대한 관찰과 내면에 대한 성찰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여령 전 문화부 장관은 최고 경영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비즈니스맨보다 기업가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란 사람인이 멈춰서서 성찰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비지하게 동문서주 황망한 표현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고 스티븐 코비 박사는 8번째 습관으로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꼽고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며 내면의 소리를 따라 일할 때 진정한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애플의 CEO 고 스티븐 잡스가 선에 매료돼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규칙적으로 명상을 했고 그것이 창의력과 통찰력의 근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내면을 검색하는 힘이 강할수록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집니다. 애플을 비롯한 구글, 야후, 맥킨지, IBM, 시스코, 제너럴 믹스, 메트로테니스 같은 내노란 대기업들이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명상실 같은 공간을 마련해놓고 임직원들을 마음 수련을 하게 합니다. 윌리엄 조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명상은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현재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리더로서 동료와 협력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명상이라는 말 대신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정한 골방을 만들어 놓고 내 내면에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소리를 듣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리더십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자기만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정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경영자들도 역시 마음을 비우는 수양 훈련을 한다는 분이 많습니다. Y 회장은 매일 새벽 108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08배를 하면 누구나 미워했던 마음, 집착하는 마음, 욕심을 털어내고자 하다 보면 직원들이 하나하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L 사장은 매일 새벽 인터넷으로 예배를 본 후에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는다고 합니다. Y 사장은 새벽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며 직원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쓴다고 합니다. 그 밖에 나홀로 새벽 등산을 통해 영성에 조용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즉 주말 동선 등산 동호회나 아니 새벽에 나홀로 등산을 굳이 고집한 이유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동력을 적극적으로 기르기 위해서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큰 바위에 앉아 산 아래 정상을 내다보면 리더라는 것도 한날 역할놀이일 뿐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옳은 결정을 따라야겠다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 여러분은 내면 성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만의 작전 타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꽉 잡아야 남의 마음도 확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얘기를 정리하면서 친숙함과 아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숙한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삶의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숙한 것과 아는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친숙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실제로 인간은 자신이 무엇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엉뚱하게도 친숙함에 기초를 두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은 쉽게 나옵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같은 속도로 쉽고 빠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간의 생각이 지닌 대단한 능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파일이나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있다고 간주해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시점은 그 파일 혹은 정보를 검색해 찾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모른다, 즉 그때 파일 혹은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자신의 하드를 100% 검색해 보고 나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른다는 대답은 안다는 대답보다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이 어려운 모른다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친숙함의 기초에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테말라 나라는 생소합니다. 또한 7번째로 큰 도시 같은 이야기 역시 살아오면서 거의 접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조합을 내가 알 리가 없다는 판단이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기제를 심리학자들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 친숙하긴 한데 실상 잘 모르는 것이라면 메타인지가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잘한다고 자신하면서 어떤 대상을 접하거나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삐걱대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자신 있게 시험 공부를 마치고 교실에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학생, 고장난 멈췄던 자동차의 본닛을 자신 있게 열어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곤 난감해하는 운전자, 잘 알고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그 계획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거의 모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막막해하는 경영자 등 수많은 사람이 많이 봐서 친숙한 대상에 대해 실제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음을 발견하고 난감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친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하는 함정은 여기가 끝인가? 아니다. 더 큰 함정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이는 다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친숙함이 주는 판단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마트 싱킹의 저자로 우리나라에도 쉽게 익숙한 인물인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과 아서 마크맨 교수가 한 말 중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후자만의 지식입니다. 전자는 내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단순히 상대성의 원리를 생각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그 원리를 설명까지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도 자신의 계획과 전략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말단에 있는 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들에게 직접 설명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어디를 어떻게 모르고 있고 따라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모 방송사와 함께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행지수, 부모의 학력 혹은 소득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자 그들 내의 공통점은 메타인지가 뛰어나다는 것이었으며 이 메타인지는 설명하기를 통해서만 상승합니다. 많은 점잖은 CEO들이 말 안 해도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중을 프로들이 잘 알고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프로들도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의견을 모을 때는 자신의 입을 닫고 경청해야 하지만 자신의 전략은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 대상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 양쪽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친숙하다는 것과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어가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